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오늘 리얼미터랑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나온 조사들을 보면 오세훈, 박영선, 박형준, 김영준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20% 이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대로라고 한다면은 오세훈이나 박형준의 어떤 비리나 거짓말, 그리고 얼마나 이 두 사람 다 얘기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다 집안 나오고 뭐 백바지 선글라스 나오고 왜 뭐 의붓아들 딸 온갖 거 다 나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하루 종일 포탈에 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니,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서 또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 여론조사를 만드는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 반복되는 이 과정.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그냥 여론이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 이 착시현상이 과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실일까 아닐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과연 지금 나오는 이 여론조사들이 과연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정말 너무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나 정부는 대대적으로 여론조사 회사들의 감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의뢰인이 오고 저들의 문항이 어떤 거고 저거를 왜 네이버랑 얘네들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띄워주는지,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드는 기능을 하잖아요. 어떠한 네거티브도 먹히지 않고 그 얘네들의 비리는 다 숨겨주고 설령 노출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양비론으로 하고 여당이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어떠한 네거티브도 백해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띄워주잖아요. 이 포탈이나 언론 개혁을 민주당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사실상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섀도우들은요, 내년 선거 대선을 이길 의지가 없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왜냐? 지금 이 정도까지의 비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언론 개혁이나 포탈 개혁을 하지 않은 이 민주당의 업보예요. 이 정부의 업보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론조사나 이 여론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LH 사태를 가지고 이 정부가 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고 이 정부가 결국 투기범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청년들의 꿈을 앗아갔다라고 지금 국진당이나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장하고 있는 그 국진당의 의원들의 대부분 오세훈, 박형준의 부동산 투기한 걸 보세요. 그냥 공익을 사익화하는 걸 일반화하고 진짜 너무 뻔뻔하거든. 정상적인 사회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국진당에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싫어서 이 정부가 꿈을 앗아가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늘렸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오세훈을 찍고 박형준을 찍겠다? 이거야말로 참여정부 싫어가지고 이명박을 찍을 때의 논리랑 똑같아요. 전혀 반대잖아요. 왜? 이명박은 강남 재건축을 풀고 재건축을 푼 다음에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강남북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강북 뉴타운을 가지고 진짜 서울을 완전 투기판으로 만들고 그걸 이어받은 게 오세훈이란 말이죠. 개인 사업자들, 집 가진 사람들이 진짜 닭장 같은 2개 정도 집을 만들 수 있는 걸 5집, 6집으로 만들어서 쪼개서 닭장 같은 고시원 같은 집을 만들어서 청년 빈민을 양상했던, 도시 빈민을 양상한 이 정권이 이명박 오세훈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정말 중도층 사람들은 다 경기도로 쫓겨나고 도시 빈민의 닭장 삶을 살아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삶도 누릴 수 없는 청년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이 정권을 무능하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명박의 이 후원인 이 오세훈이나 박형준 이 국진당을 찍는다? 이거는 너무 모순인 거거든요. 분명하게 잘못된 이 여론 프레임과 여론조사의 프레임을 민주당은 지금 잡아줘야 되고 민주당의 언론 출신들이 이걸 잡아서 이걸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 프레임에 그대로 안착을 하면서 이 프레임 안에서 놀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사람들이 정치를 최소한 20년씩 이상 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더 모를까요? 지금 이 똑같은 프레임이 이명박 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똑같이 정동영이 했듯이 사과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 프레임에 그대로 따라가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 역겨운 상황을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민주당의 이 지도부들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지금 이낙연이 뭐 정책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양양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문제다. 노웅래는 왜 박원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고, 언론 대응을 지금 정부가 못한 거 잘못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걸 프레임을 삼아서 사과를 빌미로 해서 정부를 무능인 프레임 안에 얘네들이 계속 인터뷰를 하고 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풀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언론에 얽힌 실타래예요. 완전히 이 엽기적인 언론의 이 형태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이 성난 민심이 해결책이 이명박근혜라고 한다면은 해결책이 박형준이 오세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모순인 거고 이건 파국인 거거든. 근데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해. 이 프레임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안착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이미 프레임 바람의 방향은 바꿔버렸는데. 근데 저는 몇 달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이낙연을 필두로 해서 이낙연에 붙어있는 이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섀도우들 보면요. 이 정부 지금 이 선거를 이길 생각이 저는 없어 보여요. 얘네들이 하는 행위가 예전에 열린우리당 했던 행위랑 똑같고 정동영이 했던 행위랑 똑같거든요. 얘네들도 그 이명박 오세훈 때의 그 강남 재건축이나 뉴타운을 풀어서 많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에 10년 동안에 대발이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국진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 의원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이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낙연과 이낙연에 붙어있는 이 섀도우들이 계속해서 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입법을 계속 지연시키고, 공수처 지연시키고, 심지어 LH 사태가 터져서 거의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부당선 거래법을,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이거를 딱 보면서 저는 사실 그날, 진짜 사실 절망했어요. 아, 진짜 이낙연은 이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구나. 기득권을 지키면 지키지 이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구나. 기득권을 지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저는 이 사면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 기득권, 이 민주당에 있는 이 오랜 이 지역 토호들, 이 지역 토호들은 대통령이 자기들 대통령 안 될 건데. 자기 배지를 유지하고 자기의 이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정부가 개혁하는 거 지금 반대해야 돼. 얘네들은 지금 국민이랑 안 차이가 없거든.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남은 1년 동안에 입법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지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혁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기득권들은 거의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대통령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져야 되거든. 선거를 져야 입법을 다 저지할 수 있고, 전열을 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분열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와해시켜버릴 수 있거든.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쟤네들이 앞에서는 막 지금 뭐 박영선 지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정말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당의 이익보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기고 이 지지자들의 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 이 기득권을 지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될 대상은 선거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했던 지지자들을 속이고 기망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에 사과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렇게 유능한 정부를 무능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의 책임이 너무 크고 섀도우들의 책임이 너무 크잖아요. 계속해서 시간을 끄고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지자들을 분열시킨 게.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뒤에서 남합리에 대변해왔던 이 몇몇의 유튜버들, 몇몇의 이 정치 자영업자들, 그들이 만들어낸 희망 고문, 그들이 만들어낸 갈라치기 이 전략으로 결국은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핵심적인 문제라든가 이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쉴드 치고 막아온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빨리 은퇴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갈라치기 가지고 이 똥파리처럼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은 사실 본인이 똥파리라고 생각 안 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내년 대선은 필시져요.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설령 시장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둠인 거예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이 민주당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업보인 거예요. 부동산이나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복마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마전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 부동산의 이 폭탄이 문재인 정부로 옮겨질 때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폭탄은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터지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경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 조중동의 논리에 막을리는 게 아니라 뚝심 있게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계속 굴복하면서 시간 끌면서 완화시키고 저들의 논리에 계속 말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폭탄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압박할 거는 눈에 보듯 뻔한 거였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조중동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개발업자와 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이 논리를 계속해서 정부도 수용하고 그 여론을 계속 수용하면서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LH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여론을 계속해서 그 헤게모니를 갖고 온 이 조중동의 논리에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거는 매년 있어요. 이번 선거 아니면 이 세상 끝날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막상 민주당이 이겼을 때, 물론은 좋죠. 하지만 이겼을 때, 정말 그 민주당의 그 자영업자들이, 거봐, 나 때문에 이겼지. 갈라치기 세력들 저러 하면 안 돼. 역시 민주당 잘났어. 하면서 결국은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내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바라보면서 내년 선거를 말아먹을지 않을까. 끝내. 저는 그런 걱정도 되고, 차라리 하나 이기고 하나 이겨서 적당하게 현타가 오는 게 나은가. 그렇게 해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은가. 아니면 아예 두 개를 다 져가지고 완전히 저 자영업자들과 저 자영업자들에 길들여져 버린 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완전히 현타가 와서 야, 우리 그러면 이제 정말 새롭게 태어나자 해서 빨리 인물 바꾸고 민주당 지도부 바꾸고 빨리 개혁입법 완성하고 지금 부동산 문제, 언론개혁, 포탈개혁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더 맞는 것인가.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선거는 매년 있어요. 매년 선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이 정말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하면 그 20년 장기 집권의 플랜과 비전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입법을 해가면서 민주당, 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냐. 지지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선거 하나 두 개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고 민주당이 어떻게 입법개혁을 완료하느냐. 어떻게 하면 한 정부를 성공시키고 하느냐. 거기에 긴 호흡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매번 선거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로모토 같은 지지자들이 아니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